울며 겨자 먹기로 쳐낸 것이라는 비판을 한 민주당의 공천 이야기 지금부터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주제 공개합니다. 비명계 밀실 공천이다라고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등의 뇌관이 된 임종석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취재돼 있습니다. 오늘 저희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지금부터 특정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식 공천기구, 당의 공식기구가 아닌 민주당의 공식기구가 아닌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비공개 기구 두 곳에서 민감한 공천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친명 비공식 회의에서 공천 논의, 이른바 사천 논란 일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두 개의 비밀 지도부 회의를 굴리고 있다. 동아일보 보도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첫 번째 원료회의, 소위 원료회의라고 이름 붙여진 월요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월요회의, 818호 이 대표 사무실에서 열리는 회의, 조정식 사무총장, 김명기 수석사무부총장 등이 참석하는 저 월요회의. 두 번째, 공천실무회의, 이 대표 지시로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김성환 인재위 간사가 참석하는 주요 회의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되고 있을까요? 민주당 관계자, 대선 캠프 핵심 멤버 모이던 자리, 공천 시즌 되면서 공천 전략 논의, 친명 지도부 공천 전략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한 회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 실무자 회의에서는 임종석, 추미애 등 문정부 출신 인사 건의도 활발하게 논의하는 회의다 라고 엄청 예민한 얘기들이 이 월요회의와 실무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다라는 인터뷰가 동아일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월요회의 혹은 이 실무회의는 당의 공식 공천 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친문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종석, 추미애, 전해철 등등 친문 인사들에 대한 공천 이야기는 상당히 민감한 당의 뜨거운 감자인데 이걸 이 비공식 회의에서 논의했다라는 민주당 관계자의 전언이 동아일보 보도에 나오면서 나온 반발입니다. 시스템 공천한다면서 밀실 비공개 회의, 당직도 없는 사람이 공천 논의, 사천 논란을 더 부추기는 것이다. 친문계 의원 B, 이런 식이면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승복하겠냐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밀실 얘기도 나왔고요. 사천 얘기도 나오는 대목이 바로 오늘 이 보도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겉으로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런 식의 모습이 보이면은 누가 그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을 그 정점으로 한 그러한 공천관리위원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갖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겠는가.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런 걸로 인한 결과예요. 만약에 아무리 밀실에서 간다라고 해도 꼭 당선될 사람, 그 지역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 공천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하면 아니 뭐 밀실이라고 그래도 흑묘든 백묘든 뭐 그 나가가지고 이길 사람을 공천하면 뭐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공천된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친명한테는 극도로 유리하고 친문한테는 극도로 불리한 누가 봐도 그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중의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결국은 겉으로는 대여 투쟁을 하는 그러한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또 하나의 전쟁은 이재명 대표가 치르고 있다. 그게 뭐냐면은 문명 갈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한쪽으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워야 되고 또 한쪽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현직 대통령과 동시에 전투를 하려고 하니 공식적인 시스템 가지고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고요. 밀실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마저 들켜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푹푹 빠지고 이재명 대표 못한다 이런 그 이야기가 50% 훨씬 더 넘어가고 지금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보다 이재명 그 야당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훨씬 더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심각하다는 생각이 전 듭니다. 예, 물론 이 보도와 관련해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원래 이 캠프 인사 중심으로 실무적인 논의를 위해서 해오던 회의다. 민감한 공천 내용은 이곳에서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반박도
소개되고 있다라는 부분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국면이 전체 선거의 중대 분수령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서 이 상황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선거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지금 그동안은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작동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론의 흐름을 보면 야당 심판론이 부상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2004년 이후에 양당제가 본격화됐는데 2004년, 8년, 12년, 16년, 20년 총선을 보면 실제로 집권 여당이 5회 중 4번을 이기고 야당이 이긴 건 한 번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실은 정부 심판론은 통상적으로는 제1야당의 희망사항이었지만 실제로 선거 결과를 좌우했던 건 뭐냐면 혁신했던 쪽이 승리하고 뭔가 무산이라고 주류를 챙기려고 그러고 개파를 챙기려고 그러면 반드시 패배했거든요. 네. 뭐 바로 직전에 2016년에는 진박간별 논란을 통해서 그 새누리당이 압승할 것 같았지만 완전히 2당으로 밀려났던 것처럼 지금 현재 바로 직전까지 민주당이 정부 심판론에 취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뭔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찐명 챙기기 이런 거를 계속하고 문명 대전을 일으키면 당이 지금 민주당의 양대 지지층이 두동강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엄중히 보고 지금도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상황이 여당 심판 선거가 아니라 또는 정부 심판 선거가 아니라 야당 심판 선거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는 분수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